당뇨 전 단계에서는 증상들이 거의 없고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방 다시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손발이 저리는, 또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면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이 걱정이 될 때 당뇨약을 드시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 다시 그 전 단계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렛민 사례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위풍선이라는 거는 다이어트의 비수술적인 거 가장 윗단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풍선을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체중 변화가 없었어요. 제작진분들이 이분은 못한다, 그분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고도 비만과 초고도 비만의 다이어트 방법은 똑같은가요? 고도 비만과 적당한 비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걸 뛰어넘는 초고도 비만은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고도 비만과 어느 정도의 그냥 통통한 정도의 비만은 내가 노력해서 또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많이 성공하기도 하고. 근데 초고도 비만 이상으로 가면 의학적인 도움을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 노력해서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고도 비만 그리고 비만, 고도 비만 이상에서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약물 치료, 또 약물 이상의 것, 뭐 지금 나와 있는 위고비 주사도 그렇고, 또 위풍선, 위에다 풍선을 넣어서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포만감을 유도시키는 그런 시술, 그다음에 위밴드, 위절제, 이런 것들이 초고도 비만 이상에서 행해지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초고도 비만 이상으로 가면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질병이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뭐 여러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의지로 이런 초고도 비만 환자분들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것이다, 통계적으로는 10% 미만의 통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고도 비만에서는 본인의 의지로 잘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약물 치료, 현대의학이 비만 쪽에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또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약물 치료 방법이나 초고도 비만 이상에서 행해지는 비만 시술, 여기에는 위풍선과 위밴드, 위절제, 위소매술, 이런 것들이 행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비만이 질병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만은 예전에는 뭐 뚱뚱해, 뭐 살이 쪘어 하면 보기 안 좋아, 이런 미용적인 걸로 치부를 했는데,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그 이상부터 비만을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 전 세계적으로는 더 일반적인 관점이고, 비만은 질병이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가 뭐냐 하면, 비만 이상,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과 35 이상의 초고도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질병을 동반하거든요.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했을 때 자기가 조금 비만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간 초음파만 봐도 지방간이 있습니다. 그 지방간이 너무 많아서 야, 이게 질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방간은 질병이에요. 지방간이 오래되면 간 경변, 또 간 경화, 간 암에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거 하나만 있어도 질병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질병이라고 보는 관점이 맞고, 또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이행될 때 들어가는 치료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비용들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비만을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 맞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권유하는 음식과 피하라고 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꼭 피하라고 하는 음식은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인스턴트. 그러니까 가공식품, 뭐 라면이나 뭐 빵류나 밀가루 음식들, 면류, 이런 것들을 좀 피하라고 하고요. 당을 금방금방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주스나 이런 달달한 음료, 탄산 음료 같은 그 음료수 같은 것들을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어, 어렵게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자기한테 이제 나쁜 거를 드시는 거죠. 달달한 음식들, 뭐 금방금방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해서 금방금방 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을 피하라고 교육을 드리고, 원하는 거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또 과일들이 있어서 블루베리나 사과 같은 것들은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와 같은 것들은 포만감을 유도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아침에 뭐 단백질과 같은 그릭 요거트나
또 계란과 같은 달걀과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뇨가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비만으로 인한 당뇨가 제일 많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유전적인 당뇨가 있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당뇨가 생기는데 비만으로 인한 당뇨가 또 가장 많은 당뇨 환자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뇨로 가기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과 다이어트를 한다면 당뇨로 가지 않거든요. 이미 당뇨로 갔을 때에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고 했을 때 노력을 했을 때도 계속 당이 높을 경우에, 그래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걱정이 될 때 그때는 인제 당뇨약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시점부터는 계속 당뇨약을 드시게 돼 있는데 이때도 사실은 체중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면 다시 그 전 단계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인한 당뇨 환자분들은 첫 번째 치료는 당뇨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당뇨 전 단계 증상들을 알려주신다면요? 당뇨 전 단계에 어떤 증상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당뇨 전 단계일 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당뇨를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전형적인 당뇨의 증상은 입마름 증상, 즉 갈증이 심해지거나 배가 자주 고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또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하면서 그러면서 살이 빠지는 것이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이 당뇨 전 단계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이 거의 없고 이러한 것들이 더 무서운 점인데요.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후에 금방 다시 배가 고프고 또 자주 피곤하고 손발이 저리는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거나 또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가서 당뇨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꼭 당뇨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이 변화가 반복된다면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면 당뇨 전 단계에서는 당뇨로 가지 않고 이 단계에서 식이 조절하고 운동만 잘 하더라도 다이어트만 잘 하더라도 정상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당뇨 관련 기억나는 환자가 있다면요? 기억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뇨와 고지혈, 고혈압이 있는 고도비만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러한 합병증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비만이셨거든요. 초고도 비만에서 이런 합병증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위풍선 치료를 저희가 권고를 드렸는데요. 위풍선 치료는 뭐냐 하면 위에 일정 부피의 풍선을 넣어서 포만감을 유도시키고 포만감은 일어나니까 식사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단 우선은 치료를 해야 운동도 하고 하면서 살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환자에서 위풍선 시술이 국가에서 이거는 질병으로 보고 보험 적용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 보험 적용에 범주에 들어가는 분이 한 분 오셨었어요. 그래서 보험이 되니까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풍선을 넣읍시다 해서 풍선을 넣었어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이런 반복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또 우울감이 또 왔어요. 우울증이 또 오니까 제 말씀을 듣고서 이 단계에서는 풍선이 가장 좋겠다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 비만 이상에서 초고도 비만 이상에서 합병증이 있을 때는 퍼센티지가 있어요. 빠지는 퍼센트. 본인의 체중의 6개월에 한 18% 정도가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여러 약물 치료의 가장 이제 최고 높은 데이터는 1년 동안에 8%에서 10% 정도의 평균 체중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120kg이신 분이 10% 빠져도 12kg가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100kg를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평균적으로 100kg 넘으니까 갈 길이 멀단 말이죠. 그래서 풍선으로 빼면 풍선으로 더해서 식이 조절과 운동을 교정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풍선을 집어넣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도 열심히 했고 병원에서도 막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감시를 또 해주고 먹지 말라.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계속 주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25% 정도가 빠지셨어요. 25% 정도 빠지니까 당뇨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약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해서 혈압, 뭐 고지혈증 다 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한번 빠지다 보니까 본인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얻어서 계속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선이 이렇게 이제 고도 비만에서 치료로 돼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때 가장 유리한 치료가 뭘까를 고민하고 이분한테 알맞은 이제 치료를 범주를 정해서 풍선 시술을 해주면 그렇게 고도 비만에서도 합병증을 줄이고 또 약 가지수를 줄이고 어떤 경우에는 당뇨도 완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이며 우리 몸속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우리가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 요즘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의 혈당이 얼마나 스파이크가 올라가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5분마다 이제 앱을 통해서 와요. 저도 한번 달아봤는데, 라면 같은 거 먹으니까 혈당이 스파이크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면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몸에 인슐린이 분비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같이 올라가서 몸 전체가 스트레스 상황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나쁜 그런 기전들이 작동을 해서 몸에서 나쁜 이제 방향성을 갖고 혈관도 안 좋아지고 또 인슐린의 저항성도 생겨서 당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점점점 공격하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반복적으로 높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당뇨로 가는 것이거든요. 인슐린이 계속 저항성을 갖다 보면 이것이 당뇨의 기전인데 당뇨가 생기는 기전인데 인슐린이 계속 높은 수치까지 계속 스파이크를 때리다 보면 어느 정도 무뎌지겠죠. 무뎌지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당뇨로 이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달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고 췌장 기능이 망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로 이행되는 거죠. 그래서 달달한 음식이나 뭐 면류, 빵류,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이 혈당 스파이크의 주 원인이 돼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교육을 드리는 것이죠. 식후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실제로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오면 당뇨 환자분들도 있고 저희는 내과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의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비만 시술, 위풍선 시술도 많이 하기 때문에 비만인 분들도 많이 오세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당뇨를 어떻게 하면 당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냥 가장 간단한 걸 하나 찝어드려요. 이거는 제가 제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명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식사 이후에 15분에서 20분 내로 15분을 걸을 것. 이거 정말로 쉬운 거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실천을 안 해서 힘들지만 밥 먹고 나서 바로 앉아 있지 마시고 바로 누워 있지 마시고 바로 15분 내에 15분 정도를 걸을 것. 이거를 항상 교육을 시켜드려요. 걷는지, 산책을 하시는지, 뭐 대단한 운동도 아니에요. 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걸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연속 혈당계를 한번 달고서 한번 해봤거든요. 밥 먹은 다음에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혈당이 쭉 올라가고 바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꺾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한 15분 내에 운동을 했더니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로 이 혈당을 모니터를 하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당뇨 전 단계나 당뇨나 비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전은 똑같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바로 식사 이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실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다이어트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이어트 환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셔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적게 먹는 것도 힘들고 우리 바쁜 일상과 아무튼 의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 힘들어 하시거든요. 보통의 그냥 비만 환자분들, 적당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조금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쉬운데, 고도 비만 이상의, 초고도 비만 이상의, 이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미 고도 비만으로 조금씩 이행이 됐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악순환에 계속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고도 비만으로 이미 이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항상
요청을 드리는 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시는 거, 많이 칼로리를 태우는 거, 이거를 항상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 저희 예전에 렛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비포 애프터 해서 실제 사례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이 변하는가, 그거를 저희 이제 한번 사례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실제 비포 애프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였죠.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대부분의 비만의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사례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한번 기억이 나는데 3개월 정도가 됐는데 풍선을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풍선이라는 거는 다이어트의 비수술적인 거 중에서는 가장 윗단계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위풍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위풍선의 윗단계에서는 위절제와 위밴드, 요렇게 분류가 되는데, 약물 치료의 이 비수술적인 것에 가장 윗단계의 풍선을 집어넣는데 3개월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 체중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렛민 프로그램 그 제작진분들이 이분은 못한다, 이분은 하지 말자. 왜냐면 프로그램이 망할 것 같거든요.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데 프로그램이 망하면 안 되니까 이분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다 작가님들도 이분 못하겠다고, 하지 말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병원에 직접 오셔서, 저희 건물이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있는데, 저희 병원이 지하 3층부터 10층을 오실 때마다 제가 손잡고서 그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시켰거든요. 운동을 안 했던 거예요, 이분이. 운동을 안 하고 우울증이 있어서 집에만 그냥 틀어박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누가 옆에서 뭐 독려해주고 하니까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그분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그분이 제일 많이 빠져서, 누군가가 시동을 걸어주고 이게 어떻게든 동기부여를 주고 해야 풍선도 빠지는구나, 이걸 알았죠. 그래서 야, 이런 고도비만인 분들은 옆에서 누군가 독려하는 것이, 응원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그때 또 깨달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풍선을 넣었으니까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못 먹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 먹고서 가만히 있는다. 안 먹은 만큼 가만히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먹은 만큼 내가 가만히 집에서 한 500칼로리도 안 쓰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본인은 500칼로리밖에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지느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그거 이상으로 많이 칼로리를 태울 준비를 하시고 있어야죠.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꾸준히 연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반드시 체중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죠.